자, 중일 수업 전치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지껏 접속사까지 우리가 끝냈고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게 전치사.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접속사 전치사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접속사 같은 경우 잠깐 정리하면 접속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쪽에서 대등 접속사를 하나 배웠고요. 대등 접속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를 배웠죠. 대등 접속사 and but also for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접속사는 우리가 이 접속사의 단어만 알면 문장을 연결하기는 아주 뭐 수월한 거니까 일단 단어만 알아주시는 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러나 또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죠? 뭐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대등 접속사는 양쪽 골 이렇게 양쪽 골이 접속사가 있고 양쪽 골이 같은 대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내용도 대등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 말이 좀 어렵지만 부사절 같은 경우는 요 속에 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든지 뭐 when 같은 거 있죠? when, 뭐뭐 할 때, 뭐 after, 뭐뭐한 후에, 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조건 같은 경우는 if, 만약 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 또 뭐 더 있어요. 일단 if만. 세 번째 시간, 조건, 이유. 이유 같은 경우는 because, as, since. 때문에다. 뭐 이유의 조건도 달라요. 이게 지금 가장 직접적인 이유냐, 뭐 추론하는 거냐, 뭐 간접적이냐 이런 이유가 있고. 네 번째는 양보가 있었어요. 양보. 비록 뭐뭐 일지라도 하는 게 양보. 그래서 양보는 도우. although 연결하면 된다고 그랬죠? a를 붙여서 although. 그 다음에 even though, even if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명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대시스텝 때 옹호라는 것 했던 거 있잖아요. 명사라고 하는 게 우리 투부정사에서 배웠듯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that도 겉은 그러면 주어가 되잖아요. 그죠? 겉을 그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붙어버리면 겉이다 하면서 우리가 보호로 쓰였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접속사였고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접속사는 보통 설명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그 다음에 절과 절을 연결한다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결국은 절과 절,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고 또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 절이 문장이라고 그랬죠? 이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이 각 절은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오냐? 그러면 항상 문장이 온다가 핵심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시작하는 전치사는 이 전치사라는 말을 딱 나오면 이 한자로 앞전자, 그 다음에 치는 위치할 치자, 그 다음에 사는 품사사자, 단어란 얘기죠. 무슨 사 나오면 다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 앞에 위치한다. 어디 앞에 위치하느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명사 앞에 위치한다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명사도 지금 이 주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도 명사가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문장이 없는 단순히 명사로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이렇게 해서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전치사다가 첫 번째 개념이고요. 이 두 번째 개념은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이 접속사하고 좀 전에 비교해보면 똑같잖아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전치사는 명사만 온다. 그러니까 문장이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개념. 왜 중요하냐면 누가 봐도 완전히 달라 보일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같은 뜻을 쓰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 아까 양보 봤죠?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개념에 전치사 같은 경우하고 접속사하고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같은 경우는 despite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접속사는 좀 전에 봤죠. 도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뒤에 despite 0, despite despite other 이렇게. 그럼 그냥 한 소녀 little girl 이렇게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소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문장이 동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명사만 가능하다. 하지만 도우 같은 경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일지라도 똑같은 뜻이지만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문장을 쓰고 싶으면 she is a little girl 이런 식으로 그녀가 꼬마 소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연결해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것들이 전치사 접속사에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전치사다 접속사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좀 전에 구분하는 것들은 이제 차츰 이제 가면서 볼 거고, 이제는 이 전치사를 뜻만 외워버리면 돼요. 자, 그럼 또 외우기 전에 이 전치사의 개념을 우리 국어하고 잠깐 비교해 볼게요. 이 국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야. 이런 거. 운동장 안에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여기 눈에 학교, 운동장 이런 게 보일 거야. 명사예요. 누가 봐도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 명사 뒤에 어디 안에 이런 거야. 즉 국어로 따지면 명사 뒤에 나오는 뭐 조사라고 할까요? 국어 뒤에 나오는 이런 게 명사 뒤에 이제 장소를 나타내거나 시간을 나타내거나 할 때 쓰는 명사 뒤에 붙어 있죠. 명사 뒤에 붙어 있어요. 그거를 갖다 영어는 이걸 그대로 바꿔서 학교 그러면 학교에 운동장 안에를 이렇게 써서 이 부분을 전치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이런 개념이죠. 이게 전치사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이제 순서대로 오늘 첫 번째 지금 보면 이제 운동장 안에 할 때 이런 것들이 장소인데요. 첫 번째는 166쪽이죠. 166쪽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러니까 하나씩 할 거니까요. 이렇게 166쪽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하면 우리 한 대로 옆에 있는 167쪽 가고 그 다음에 작은 책에 있는 2페이지까지 3페이지 이 3페이지를 문제를 풀고 선생님한테 탁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장소. 금방 봤죠? 금방 봤는데 뭐 어디 안에 이런 거요. 어디 안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에도 나와 있지만 in, on, at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in, on, at 장소부터 시작합니다. in, on, at 장소와 시간이 이제 이 책에는 2개가 나와 있고 그 밖에 전치사는 그냥 그 밖에 외우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이 중1책이라 아주 많은 내용은 나오지 않고 기본 개념만 나오고 있는데 기본도 그래도 한 뭐 50-60% 이상은 하는 그런 부분이라 여기는 잘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제 뭐 방향을 나타낸다거나 조금 어려운 전치사들은 그 다음에 가서 자, 또는 이제 우리가 전치사의 관용 구문 이런 것도 나중에 가서 조금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비교하는 것들은 늘 중요합니다. 같은 전치사에서도요. 자, 인온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장소를 나타내는 거 아주 간단해요. 장소는 다 어디에가 장소잖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아까 뭐 은연중에 뭐 운동장 안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따지면 우리는 운동장 안에 이런 소리 안 쓰고 운동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애인데 일단 장소 뒤에 다 명사가 나올 거예요. 어떤 명사가 나오냐가 중요하죠. 온 같은 경우는 온부터 하면 온 표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I have a pen. 나는 펜 하나를 갖고 있다. On the table. There is로 가볼까요? 그게 더 좋겠네. There is a pen. 펜 하나가 있다.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보면 on, 그죠? 뒤에 보면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위에 이렇게 나가는 게 딱 붙어 있는 위에. 위에도 이렇게 over라는 것도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over라는 거, above 이렇게 위에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중에 좀 더 배울 거고 가장 기본 개념 on은 어디 위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on 하나 더 볼까요? There is paint picture. picture 사진이죠, 사진. There is a picture on the table, on the wall. 자, 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옆에 이렇게 서 있지만 벽 위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것도 on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on은 이렇게 수평에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on이 아니라 벽에 붙어 있는 것도 on, 이렇게 on the wall.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뒤에 장소가 나오면서 앞에 이렇게 on이 나오면 이건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근데 이제 왜 이게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똑같은 인원앱도 우리가 두 번째 가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여요. 똑같잖아. 우리말에 학교에나 아니면 3시에나 똑같잖아요. 그게 똑같이 쓰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외우는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시간, 장소 같은 경우는 일단 표면에 붙어 있는 건 on. 두 번째 이제 인 같은 경우는 큰 장소. 큰 장소라고 하는 건 또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면 우리가 인 서울 이러잖아요. 서울에 공간적인 개념이고 크고. 근데 국가 같은 경우는 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인을 쓰죠, 이렇게. 왜냐하면 굉장히 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안에나 큰 공간, 어디 국가 이름이나 장소, 도시나 이런 건 다 인을 쓰는 거죠. 대부분 이제 어디 안에란 뜻으로도 많이 쓰죠, 아까. 그 다음에 at 같은 경우는 이건 스팟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팟 같은 경우는 한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 개념이 아니고 버스 정류장에 그러면 이렇게 at the bus stop. 그러니까 딱 그 한 지점만, 뭐 엄격하게 말하면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 이만큼의 공간은 있지만 요거는 테두리가 있는 그 안에가 아니고 한 탁스팟, 한 지점이기 때문에 요건 at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일단 기억하면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표면 위에 붙어 있는 거 on, 그 다음에 안에 공간적인 개념 in, 그 다음에 큰 장소나 이렇게 도시나 국가 이름 앞엔 무조건 in을 쓴다, 이렇게. 그 at 같은 경우는 한 지점을 나타내는 어디에 하는 버스 정류장에 딱 찍는 거. 그래서 이제 166쪽의 책을 잠깐 보세요. 보면 거기 나오죠. 비교적 작은 장소 그러면 얘는 뭐 내가 다 적을 건 없고 시간 관계상 적으면 아까우니까 시간이 at home 그러죠. at home. 안 적으면 안 보니까 한번 볼게요. at home 집에 이렇게 at school 학교에 이런 식으로요. 빠졌죠? SCH 이런 식으로 한 지점. at the airport 그러면 공항에. 이게 공항 안에 할 때 보면 in the airport 이렇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지점을 딱 찍어서 얘기할 때는 at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쓴다면 바꿔서 그 안에 있어 이렇게 할 때 in을 써도 괜찮아요. 그 이제 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한 지점을 나타내느냐 공간적인 개념을 갖느냐 그에 따라서 전치사도 변화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건 전치사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경우는 for, 어떤 경우는 to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건 이제 글 쓴 이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for를 쓰기도 하고 to를 쓰기도 하고 같은 의미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at도 그렇고 in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쓰고 싶은 표현이 있죠. 하지만 이 기본 개념은 기억을 해야 돼요. in과 on과 at 이 세 가지 기본 개념. 책 좀 마저 볼게요. at the bus stop 아까 있고 그 다음에 at school, at the party, 파티에서 할 때도 뭐 어떤 장소 딱 그 지점, at the 코너의 모퉁이. 이건 뭐 at the corner 같은 경우 바뀔 이유가 없어요. 딴 것들은 뭐 공항 같은 경우는 바뀔 수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코너 같은 모퉁이는 딱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바뀔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된다는 게 아니고. on 같은 경우 접촉해 있는 거, 예, 이거 볼게요. on the table, 예, 테이블 위, 좀 전에 봤죠? 그 다음에 on the wall도 좀 전에 봤고요. on the grass, grass예요. 글래스 아니 grass, 풀밭 위에, 위에서 노는 거니까. 그 다음에 on the door, 문 위에. 그 다음에 on the sofa, on the floor. 다 보면 공간적인 이 위에 붙어 있는 마룻바닥 위에 있잖아요. 플로어, on the floor. 이건 뭐 당연히 on the floor. 당연히 위에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in 같은 경우는 뭐 공간과 큰 거 볼게요. in Rome, 로마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로마인데 이런 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건 도시 이름이니까 그냥 무조건 in. 옆에 in 로스앤젤레스 당연히 in, LA죠 로스앤젤레스. 그다음 in the world. 이건 뭐 세상이니까 세상 아니니까 in. inner car. 요게 이제 공간 개념. inner car 차 안에. inner 박스 안에. inner store 가게 안에. 그러니까 이런 스토어 아까 본 것처럼 그 가게에서 보자 이렇게 할 때는 안에보단 at the store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공간적인 안에 내부냐 아니면 한 지점이냐 이런 거에 따라 at과 o는 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자, 책 볼게요. I waited for her at the subway station. 자, 뭐 몇 개만 써볼게요. I waited for. 자, 누구를 기다렸다. 그녀를 기다렸다. subway station. 서브웨이 스테이션 지하철이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하철 내가 안에서 기다렸다 하면 인을 써도 뭐 무방하지만 에서 이렇게 한 지점 지하철 딱 찍어서 이렇게 그래서 waited for 기다렸다 그녀를 기다렸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on으로 가볼게요. There is a magazine on the table. 아까 했던 거고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이 is on the first floor. 야, 요것도인데요. 아까 이제 플로어가 마룻바닥도 있는데요. on the first floor. 이렇게 얘기하면 요게 바닥이란 수도 있지만 층. first는 1층에. 이 층은 이렇게 보면 1, 2, 3, 4, 5 나가면 각 층들은 다 우리가 표면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1층도, 2층, 3층도. 뭐 3층이라고 다 떠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층 안에서는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 오늘 써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F, 플로어인데요. 우리가 이건 나온 김에 보여드리는 건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영어에선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것들을 나타낼 때는 1, 2, 3, 4를 쓰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층, 2층, 3층, 4층 할 때도 우리는 1 플로어, 2, 층도 플로어인데 1 플로어, 2 플로어 이렇게 안 써요. 이럴 때는 항상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first floor,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더는 왜 붙었나? 우리가 서수는 무조건 덜 붙여주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 first floor, the second floor 이렇게요. the third floor 이런 식으로 가죠. 뭐 우리나라는 이제 1층 개념이 요게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가지만 많은 유럽의 나라들을 가보면 예를 들어 프랑스를 가보면 선생님 프랑스 가봤을 때 보면 여기가 0 이렇게 안 되고 0, 1, 2, 3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1층이 제로 베이스죠.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라는 건 기본이니까 기본은 1이 아니고 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층이 있어도 놀라면 안 돼요. 우리나라 0층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이는 0층은 항상 어떤 경우냐면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수리할 때나 점검할 때 0 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에. 근데 유럽은 좀 흔한 경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4층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쓰잖아요. 4층 1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0, 1, 2, 3 그 다음에 4 이거 쓸까? 4, 5, 6, 7 이렇게 가면 4층에다 F 이렇게 써놓잖아요. 왜냐면 4자를 죽을 4자 있잖아.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나? 죽을 4자랑 그 발음이 똑같아서 4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F 써가지고 4, 4층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꽤 있죠.
나온 김에. 그 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는 B1, B2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B는 이제 베이스먼트라고 해서 아래쪽 기반, 지하라는 뜻이 베이스먼트예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지금 요거 보고 있죠, 지금요. 어디? 위에라는 거. 층 때문에 좀 나왔고요. 그 다음 밑에 또 designer is working in Paris 그랬어요. 파리에, 즉 다시 말해서 장소, 큰 장소 in Paris. Paris 이렇게 했죠,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파리 하면 못 알아듣겠죠. Paris.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밖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장소 중에서 그 밖에예요. 그 밖에. 그러니까 좀 전에 가장 기본 개념은 in, on, at.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큰 장소, in. 그 다음에 공간적인 개념, 나라, 국가, 도시 이런 거. 그 다음에 on은 표면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at 같은 경우는 스팟은 지점, 딱 지점 찍혀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장소의 전치사는 그냥 암기해야 돼요.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자, over. 잘 봐요, over. 여기 좀 정리해볼게요. 사실 안 적고 책을 보면서 하면 좀 빠른데 우리가 이제 안타깝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 강의실을 할 때는 이제 책 보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은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빨리 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영상으로 볼 때 보세요 그러면 잘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좀 쓰는 거예요. 보시고 자 오버가 있고 그다음에 언더가 있어요. 이 개념들이 좀 중요해서 오버 같은 경우도 뭐뭐 위에예요. 근데 표면 위에. 표면 위라는 건 뭐냐면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over the desk 이렇게 하면 이거는 책상 위에라고 우리말로 표현하지만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책상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 드론이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 떠 있다, 건물 위에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there is a drone, over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on을 쓰지 않겠죠. 붙어 있는 게 on, 떨어져 있는 거 over, 표면 위에 떨어져 있는 거. 언더도 마찬가지예요. 언더도 아래란 뜻이지만 얘도 이 전치사도 아래에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은 거다. 얘만 보면 알 거예요. 얘만 보세요. 헬리콥터 이제 아까 했네. 헬리콥터 is flying.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 헬리콥터 is flying. 헬리콥터가 날고 계시답니다. 어디에? over a lake. 자, 호수죠, 호수 위에서 날고 있대요. 당연히 호수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위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over. 그러니까 머릿속에 위에는 on 하나 있어요. 붙어 있는 거. over 있어요. 떠 있어요. 아래 뜻 under. 이거 알잖아요. there is a pen. 펜 한 자루가 있는데요. under the table 했어요. 그러면 얘는 테이블 아래인데 이렇게 있고 테이블의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럴 때 이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next 뭐 그냥 외우시는 것들 그 다음부터는 next 뭐 옆에 이런 거 또 뭐가 있나? near 근처에 그러니까 near here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근처에 이렇게 하는 거야. 캐나다 이 사람들이 near 이러더라고. near 잘 안 들려요. 그래서 near here 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 near 자 근처에 어디 근처에 이 근처에 뭐 있어요 할 때. 그 다음에 in front 외워야 되는 거 알고 있죠? in front 어디 앞에 이런 뜻. 그 다음에 behind 뭐 뒤에. 지금 개념들은 다 지금 장소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다. 그 다음에 뭐 외워야 되는 것 중에 between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해요. 앞으로 한 500만 번 나올 거예요 영어 할 때. between A and B. A, B 사이에 이런 뜻이죠. A, B 사이에. 은행이 뱅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뱅크 그 은행이 뱅크가 is 있다
between a school, my school, 나의 학교와 and your home, 너의 집 사이에 between A and B 이렇게요. 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from A to B 뭐 이건 기본인데요. from A to B 뭐 to만 쓰진 않고요. 뭐 until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상황에 따라 뭐까지란 뜻인데, 그러니까 from 어디로부터 B까지,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이렇게 from A to B. 자, 그런 것들 예문 있는데요. 거기 이제 좀 읽어볼게요. 책 볼게요. I found the book. 나는 그 책을 발견했다. Under the bed. bed는 침대 아래서. 책 좀 보세요. Are you nervous? nervous 알죠? 긴장한, 초조한. 모르는 거 적으세요. 그 다 선생님들 찍어 보내야 됩니다. 지금 뭐 긴급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 좀 아쉽기도 해요. 뭐 와서 수업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Are you nervous? 너 긴장하니, 초조하니? 뭐 이런 얘기죠. In front of the camera.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도요. camera 이래야 돼요. 자, he parked his car. 파크 주차하다. 그가 주차했답니다. his car, 그의 차를 behind the building. 빌딩 뒤에다. behind. 그러니까 전치사도 우리 접속사도 그랬지만 접속사도 접속사부터 뒤에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전치사 똑같죠. 전치사도 전치사 뒤에 묶어서 전치사의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래서 behind the building, 건물 뒤에 이런 식으로. 자, Dave sat. 데이브가 앉았다. Next to me. 내 옆에 이렇게요. on the plane. 비행기에서요. 비행기가 요즘에 안 다녀서 아니 다니지 못해서 그렇지 여행을. 자,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는 편의점 많이 가잖아요. is there 보면 편의점이 있습니까? near 이 근처에 있습니까? 그죠? bank is 내가 똑같잖아요 이거. bank is between the park and the library. 예, between A and B 사이에. 자, 그다음 마지막 제시카 walked. 제시카 걸어갔답니다. 책 좀 보세요. From survey, 맨 밑쪽 160쪽 맨 밑에 From survey station to her office.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그냥 뭐 입에 붙어놔야 되는 거죠. From A to B.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치사 사이에서도 전치사들도 전치사의 같은 뜻인데도 구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접속사가 말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between과 어몽입니다. 이 between 같은 경우는 뭐뭐 사이에 금방 봤죠? between 뭐뭐 사이. 아까 이제 between A and B 해서 A, B 사이에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A, B는 둘이기 때문에 두 명 말고도 두 상대, 그러니까 두 팀도 괜찮고 이런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사이에 between을 써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렇게 A, B를 쓰지만 between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뭐가 가능하냐? between 뭐가 이상하다. between them.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 그들 사이에 가능해요. 뒤에 여기 복수 형태가 와서 A, B 말고 복수 형태가 와서 between them 그럼 그들 사이에 또 between my friends 그러면 친구들이잖아요. 나의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between을 보면 기본 개념이 둘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도 둘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두 팀이든. 개념은 그래요. 뭐. 그런데 어몽 같은 경우는 어몽도 똑같이 어몽 them. 그러면 그들 사이에지만 이 그들을 어몽을 보는 순간 그들은 셋이 넘었다. 세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둘이 아니고 셋 이상일 때 쓰는 건 어몽. 뜻이 똑같잖아요. 뭐뭐 사이에. 그러니까 이럴 때 둘 사이는 between, 셋 이상일 때는 어몽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책 좀 볼까요? 자, between과 어몽은 둘 다 뭐뭐 사이라는 의미이지만 between은 and와 함께 쓰여 주로 둘 사이를 나타내며 셋 이상일 때는 어몽을 쓴다. 자, he is standing among thousands of fans. 그는 서 있는 중이래요. he is standing 한번 써볼까요? he is standing. 그가 서 있는 중이다. among 뭐뭐 사이에. 뭐 사이에? thousands of fans.
다우전드가 천인데 s를 붙이면 수천의 공식이잖아 이거. 우리 그 수백의 그러면 백이 헌드레드잖아. 헌드레즈 오브 이렇게 수십의 이건 텐즈 오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사이에 다우전드 오브 팬스 수천 명의 팬들 사이에 세 명 넘어가잖아 수천 명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목을 쓴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딱 166쪽에 166쪽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7쪽, 또 2페이지까지. 헷갈리니까 일단 여기까지 좀 끊어볼게요. 뭐 오랜 시간 하지 않았는데, 기본 개념으로 또 올릴 거야. 또 올릴 건데, 일단 166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나가 해야 될 건 167쪽. 그 다음에, 작은 책 어디 갔나? 작은 책은 안 가져왔네, 선생님이. 작은 책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2페이지. 우리가 이 책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전치사를 끝내게 되면 요 다음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밀고 안 나가는 거야. 조금씩 열심히 하라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한 파트. 그 다음에 그 밖에 전치사 한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를 다 풀면 돼요. 그럼 전치사가 아마 다음 주 초쯤에 다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다시피 그래머 와이즈 레벨 2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그래머 와이즈 스타터를 하나 배웠고, 올 초에. 그 다음에 그래머 와이즈 1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그래머 와이즈 2니까 뭐 시간은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1을 좀 빨리 하는 경우죠. 스타터를 먼저 했으니까. 스타터 안 하고 1을 1년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2를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2학년을 맞이하는데, 올 겨울방학에는 이제 진짜 문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문법이라는 투부정사를 하나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뭐 관계대명사라든지 수동태라든지 시제인 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2 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얘기했듯이 중1 과정은 이게 맛배기. 중2 과정부터 중3까지 넘어가는 문법을 잘 해두면 고등학교는 거저 먹는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끊으시고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시면, 탁 찍어 보내시면, 선생님이, 아니야. 일단 보내세요. 왜냐면 했나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와서 체크를 잠깐 하든가 할 테니까, 일단, 푸세요. 자, 여기까지.